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내각은 소통 강화해야 대통령 먼저 실천을 이란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는 지시를 내각에 내렸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던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전날에도 의료인과의 건설적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며칠 전까지 의사 갑질 신고 시 30억 원 보상금이라며 의사들을 몰아붙인 것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화 지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당의 고전은 여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요청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대담은 사과보다는 해명 위주였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켰습니다. 여당에서 총선 직전 출국은 안 된다는 뜻을 전했지만 무시했습니다. 핵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전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도 한동안 거부했습니다. 민심이 크게 악화한 뒤에야 황 전 수석 사표를 수리하고 이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음을 열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애초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키운 것은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이 험악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일들이 되풀이됐습니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암으로 키운 격입니다.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을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지도자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늦게나마 소통을 강조한 것은 다행입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3년을 더 일해야 합니다. 국정은 국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조국당 상승세에 모두 제정신인가 묻는 20대 청년들 누가 답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유독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낮습니다. 0%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지의 서울 동작을 중성동갑 지역구 비례투표 의향 조사에서 조국당은 전체 응답자의 20에서 22% 지지를 받았지만 20대에서는 두 곳 모두 2%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0%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20대들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자기 이름을 딴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20대 여성은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현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다른 20대 남성은 당명에 자기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가 없다. 조민 때문에 부당하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수 부부 인맥을 총동원해 억지로 자녀에게 스펙을 챙겨줬다가 적발당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당 대변인은 20대에 다가가기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을 범죄 혐의자로 공천해놓고 무슨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 대표의 언행 자체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상식 박힙니다. 조 씨 일가는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만드는 등의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입시 비리로 조 대표 2번, 정경심 교수 3번, 조민 씨 1번 등 총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모두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조 대표는 재판 중에도 북 콘서트를 열어 책을 팔았고 그의 딸은 연예인이라도 된 듯 각종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상품 광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일가를 가리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출마했습니다. 총선 공약으로 대학 입시 기회균 등 선발제를 내걸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부당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직권을 남용한다고 탄핵을 말합니다. 상상을 넘는 뻔뻔함입니다. 그럼에도 조국 땅을 찍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펀드를 모금했는데 1시간도 안 돼 200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혐오와 불만을 표출할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됩니다. 그나마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대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화영 무조건 모르쇠, 아내는 멋있다, 선거 유리하자 재판서 장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26일 재판에서도 막무가내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2019년 이 부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난 뒤 이재명 지사 방북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힌 경기도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그는 실무자들이 상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전결한 문서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는 퇴정하는 남편에게 다가가 엄지를 치켜들며 멋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부부가 재판을 거의 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법정에서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고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방해였습니다. 그렇게 1심만 18개월을 끈 재판이 거의 끝나가자 아예 모르쇠로 발뺌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직전 재판에서도 본인 휴대폰에 담긴 사진 증거가 나오자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되레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대장동 비리 사건 재판에 나와 죄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직전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한 재판이 벌써 4차례입니다. 보통의 피고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큽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재판을 16개월을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사실상 도망간 것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이 대표나 측근들도 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니 아예 재판을 무시합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갭투기, 오피스텔 11채, 군 복무 아들의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진영으로 갈라져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2021년 보유하던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여가 제한되기 직전에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공 후보는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이던 2017년 6월 11억 원을 주고 이 부동산을 샀는데 4개월 뒤 인근의 현대차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땅이 서울숲 부지로 편입되면서 땅값이 급등해 지금은 시세가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누구나 건물을 사고 자식에게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 후보는 이곳에 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 후보와 같은 성수동에 비슷한 부동산을 취득한 장관 후보자에게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 후보는
이런 사실을 당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공 후보를 공천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당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는 202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1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 경제활동도 없는 대학생이 거액을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 일대라 대출의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양 후보는 차관급 방송통신위원을 지냈고 국회의원, 도지사 선거에 잇따라 출마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외에도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으로 논란이 된 후보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입니다. 서울대생이 많이 사는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출마해 청년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 박민규 후보는 이 지역에 오피스텔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38억 원대 부동산을 사면서 37억 원 빚을 내 갭투기 의혹을 받은 민변 출신 세종갑 이영선 후보는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 54억 원의 빚을 내 65억 원대 상가를 사들여 갭투기 의혹을 받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서 물러났던 김기표 후보는 이상하게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씨의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체로 영끌붐이 일던 문재인 정부 시기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고 20, 30대 청년들이 이에 휘말려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겠다고 합니다. 또 친문 검사로 꼽혔던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검사장 출신 남편은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다단계 사기 업체를 변호해 무려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당선 확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라가 이래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범죄 혐의 없는데도 대통령 탄핵이 너도 나도 선거구호입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에서 길거리 유세에 나선 한 야권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용산에 탄핵 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야당 선거운동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내건 피켓을 들고 열차에 오르자 탑승객이 왜 탄핵하자는 거냐고 항의했습니다. 경제 실정과 폭주로 국민이 살기 힘들다. 억지 탄핵하면 나라가 어찌 되느냐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모습은 내쫓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자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 레임덕 나아가 대드덕을 만들겠다며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은 등장합니다. 일부 후보나 소수 정파가 개별적으로 정권 퇴진이나 탄핵을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 구호가 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입니다. 탄핵이 현실화하면 국정이 중단되고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국민 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권이 비판 민심에 더 불을 지르려고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발언 파문 때마다 민심에 역행했습니다. 여당이나 참모진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라면 야권의 탄핵 주장은 도리어 역풍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사유 없는 탄핵 선동은 국정 혼란만 부추길 뿐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당은 정부 견제 역할을 넘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선 안 됩니다. 자중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의 상황이 온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